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당신이 왜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고 싶은가? 마윈은 알리바바를 세운 뒤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걸 시도해 보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말한다.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한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신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라.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척이나 미친 짓이다. 혹시 당신 역시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있지 않은가? 타고난 지능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 궁극의 발전을 이루는 성장론을 터득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 초지능.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 단계는 당신의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 가진 힘은 위대하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의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 생각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다. 손에 잡히지 않는 생각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한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이미 당신의 생각 속에 답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자아상을 설계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돈을 생각하면 돈이 보일 것이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먹을 것만 보일 것이다. 성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당신의 생각은 가장 위대한 당신만의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SNS를 통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괜히 질투심이 생긴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이룬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궁극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성장형 인간들은 절대 남에게 악을 품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악플을 쓰는데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선플을 달거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고 있다면 본인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평생 남이나 욕하면서 안전지대 속에 머무는 발전 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부디 그 속에 자신을 담그지 마라.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여기에만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라. 내 생각이 실제 생생하게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시시때때로 시각화를 한다. 당신의 눈이 닿는 곳곳에 당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문구를 붙여놓아도 좋다. 이런 노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미 자아상과 어느 정도 동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기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내가 이상적인 자아상과 일치되도록 만들어주어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과거에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라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렸던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도전하고 실행하게 되며 그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키게 된다. 당신이 잘나지기 시작하면 주변에는 당신을 조롱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것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비웃지 않는다. 아무리 유치한 상품을 판다고 해도, 아무리 허황된 꿈을 꾼다고 해도, 아무리 허접한 영상을 만들어도 성공한 사람이나 앞으로 성공할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누군가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선언했을 때 비웃었던 이들은 모두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도전하지 못했거나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오히려 엄청난 성장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그만이다. 가끔 악플들이 게을러진 당신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주변 상황이 어떻든 모든 것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해석하는 버릇에서 나온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보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는 내가 쓴 에너지만큼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내가 좋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긍정 에너지를 채워간다면 내 삶은 갈수록 더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려 누군가를 비난하는 여론에 끌려다니게 되면 내 삶은 갈수록 더 빈곤해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마음에 담은 것이 현실 세계의 물질이 된다. 풍요와 빈곤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갖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라. 지금의 이 순간을 당신 인생의 가장 뜨겁고 치열한 순간으로 만들어봐라. 가슴이 터질 듯이 설레는 그 꿈을 이루면 당신은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다. 꿈을 이룬 당신이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설레일 것이다. 그 설렘을 당신의 목표로 삼아보라. 인간의 뇌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현재 이루지 못한 목표가 바로 문제 상황이며 뇌는 이를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길을 걷다가도, 음악을 듣다가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다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당신의 뇌에 선언한 그 문제는 내가 그 목표를 이룰 해결책을 기필코 찾아주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모든 초점을 당신의 목표에 고정시켜라. 당신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뇌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뇌는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을 때 가장 활성화된다. 자기 능력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러나 충분히 해결할 만큼 적절한 과제에 도전했을 때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도 강화된다. 레벨이 낮은 게임보다 내 레벨보다 약간 더 강한 레벨에 도전할 때 게임에 대한 몰입과 집중력이 올라가는 원리다. 이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몰입은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사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맛있는 걸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언제나 그 사람 생각뿐이다. 공부하려고 해도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서 핸드폰을 살펴보느라 집중이 되지 않는다.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몰입해 있는 상태.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상태. 무의식의 욕망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이때가 바로 가장 최상단의 몰입 상태다. 그 상태의 경험을 자주 할수록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목표를 결국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랑에 빠진 그 어떤 일도 당신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람에 미치면 죄가 될 수 있지만 일에 대한 목표에 미치면 존경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궁극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범한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다. 전자는 재능이라 부르고 후자는 노력이라 부른다.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고 후자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를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반짝이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목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서 성공은 이루어진다.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매일 꾸준하게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래서 끝내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말이다. 만약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열면 당신이 치르는 가장 고된 투쟁은 당신의 가장 탁월한 강점으로 변화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 결국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큰 재능이 된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했다.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은 바로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삶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당신을 통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삶은 춤꾼이다. 당신은 춤 그 자체이다.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한하다. 더 나은 선택을 미뤄서는 안 된다. 외쳐라. 뇌에 박힐 만큼 강하게 외쳐라.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지궁창 같은 현실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야 말겠다. 내 삶을 내가 반드시 바꿔놓고야 말겠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창조할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설레는 생각과 느낌을 현실에 실제로 끌어당겨라. 기분 좋은 춤을 추며 지금과 하나가 되라. 가슴 뛰는 상상을 하며 그 춤에 힘을 불어넣어라. 지금이라는 춤에 흠뻑 취한 당신에게 당신의 삶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